안녕하세요, 교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빅스맘 교육연구실 김주연 연구원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간단히 짚어보고 빅스플레이의 주요 특징과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플레이를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현장 활용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변화 중 하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특정 직업이나 전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삶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에서 던지는 질문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가르쳐야 할까?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힘을 기르며 자라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정답을 많이 아는 능력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 혼자 잘하는 능력보다 말로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는 힘, 지시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해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역량의 바탕에는 디지털 기술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술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각하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즉, 유아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두려움 없이 조작하며 선택과 시도를 반복해보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과 말하는 힘을 기르고 놀이와 활동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빅스플레이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스플레이는 디지털 환경을 유아기 놀이 방식에 맞게 구현한 유아 디지털 놀이 학습 플랫폼입니다. 먼저 빅스플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 소통학습 구조입니다. 아이들의 화면을 선생님 화면으로 모아 함께 보고 선생님이 표시한 내용은 아이들 화면에 바로 전달됩니다. 또한 퀴즈를 함께 만들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업 안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빅스플레이는 유아가 혼자 화면을 보는 활동이 아니라 교사와 유아가 같은 장면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특징은 디지털 놀이를 통해 아이의 자기주도적 사고력을 기르는 경험입니다. 빅스플레이는 정해진 답을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하며 결과를 확인해보는 놀이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경험하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톡스킬과 모션 갤러리는 아이의 선택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험을 제공해 부담 없이 시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다음 특징은 균형 있게 구성된 빅스플레이의 통합 커리큘럼입니다. 빅스플레이는 수학, 스피치, 영어, 미술, 신체 등 유아 발달에 필요한 영역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은 교실 상황과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유연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스플레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빅스플레이의 구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빅스플레이는 기본 구성 5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아이들의 주도적 학습을 돕는 기타 서비스를 통해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구성 과목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경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빅스플레이 스피치는 말하기 기법을 익히고 모델링을 통해 경험한 뒤 실생활에 적용해 직접 표현해보는 단계적인 스피치 활동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들이 말하기 경험을 점층적으로 쌓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래와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빅스플레이 스피치는 아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말하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3, 4, 5세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스피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는 친숙한 동요 멜로디를 활용한 스피치 활동을, 4세는 동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스피치 활동을, 5세는 생활 주제와 연결된 단어를 바탕으로 생각을 말해보는 사고력 스피치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피치 활동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말하기를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공통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액션 스킬 단계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말하기 기법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의 크기나 힘에 따라 전달되는 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죠. 1단계에서는 이를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단계는 말하기 기법을 문학작품과 연계해 경험하는 단계로 모델링을 통해 따라 말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연령별로 동요, 동화, 단어를 중심으로 말하기 소재를 경험합니다. 3단계는 말하기 기술을 실생활과 연결해 표현해보는 단계입니다. 3세와 4세는 동요와 동화 속 문장을 말하고 녹음하며 말하는 경험을 반복해 연습하고 5세는 키워드를 선택해 문장을 구성한 뒤 자신이 만든 문장을 듣고 녹음하는 스피치 경험을 합니다. 4단계는 빅스튜브 단계로 앞선 3주 동안 익힌 말하기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말해보고 촬영해보는 단계입니다. 직접 표현해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더 오래 기억으로 남죠. 요즘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아이들은 연습하고 촬영하는 과정을 놀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활동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다음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먼저 톡스킬 활동입니다. 발표가 조금 부끄러운 유아도 목소리 변조 기능을 활용해 활동을 부담 없이 놀이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하기에 대한 긴장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줄 수 있겠죠? 이어서 빅스튜브 활동입니다. 빅스튜브는 영상 저장 없이 간편하게 말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은 활동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빅스플레이 수학은 유아의 사고력을 키우는 이야기 기반 수학 활동입니다. 월별로 제공되는 스토리텔링 영상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이야기 속 상황을 이해하며 수의 개념과 비교, 간단한 문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후 활동을 통해 이야기에서 만난 수학을 일상 경험과 연결해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이들은 수학을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생각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으며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차근차근 기르게 됩니다. 빅스플레이 수학은 월별 스토리텔링 영상 1편과 주차별 활동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주차는 스토리 속 수개념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개념을 알아보는 활동지 1장과 문제풀이 활동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4주차는 형성된 수개념을 아이의 생활과 연결해보는 활동으로 실생활 적용 활동지 1장과 문제풀이 활동지 1장으로 구성됩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스토리텔링 수학 영상입니다. 빅스플레이 수학은 바로 문제를 제시하기보다
이야기 속 상황을 따라가며 수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슴도치가 엄마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비슷한 특징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상을 통해 아이들은 상황에 몰입하며 수개념과 비교, 분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후 활동지에서는 영상에서 경험한 수학적 개념을 아이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1, 2주차에는 영상 속 내용을 바탕으로 수개념과 비교, 분류 개념을 알아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3, 4주차에는 같은 개념을 아이들의 생활 속 상황으로 확장해 적용해보게 됩니다. 수학활동지는 태블릿 화면에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선택하며 조작하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영어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특히 높은 영역이죠. 빅스플레이 영어는 알파벳 소리부터 단어와 문장 활용까지 연령별 발달 수준에 맞춘 단계적 경험을 통해 영어 소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기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스플레이 영어는 매주 영상 한 편과 활동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을 통해 영어 소리를 먼저 경험한 뒤 활동지를 통해 표현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3세는 알파벳과 알파벳 소리를 중심으로 영어 소리에 친숙해지고 알파벳 관련 단어들을 경험합니다. 4세는 파닉스를 중심으로 알파벳 소리가 단어로 이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5세는 파닉스를 바탕으로 단어를 익히고 이를 활용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영어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알파벳과 파닉스 영상입니다. 아이들은 글자와 소리를 함께 보며 영어 소리에 집중하는 경험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활동지에서는 태블릿 화면에서 선택하고 조작하며 영상에서 배운 글자와 단어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미술은 연령별 발달 수준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3세는 컬러링 활동을 통해 색을 느끼며 색채 감각을 경험하고 4세는 명화를 감상한 뒤 느낀 점을 재구성해 표현합니다. 5세는 주제를 바탕으로 종이접기 활동을 통해 표현을 점차 확장합니다. 미술 활동은 정답을 찾기보다 아이 스스로 느끼고 선택하며 표현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세 컬러링 활동은 월마다 다른 색의 스펙트럼을 경험하며 색채 감각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픽처 활동에서는 색깔이 있는 물건을 촬영해보고 컬러링 활동에서는 색깔 계열에 맞춰 도안을 색칠해보는 경험을 합니다. 4세는 명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놀이 활동을 경험합니다. 명화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뒤 드로잉 활동을 통해 명화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더해 표현해 봅니다. 명화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감상한 느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5세는 주제별 종이접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 영상을 보며 단계에 맞게 종이를 접어보고 월별로 총 2가지 종이접기 활동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은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접는 활동을 통해 문해력 경험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색종이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태블릿에서 그리기 활동은 아이들이 컬러 팔레트를 활용해 색을 직접 선택하고 화면 위에 자유롭게 그리며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구를 바꾸거나 색을 덧입히고 지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를 화면에 옮겨보게 됩니다. 종이접기 활동의 경우
단계가 구분된 영상을 보며 아이들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접기 활동을 안내할 때 교사의 설명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술 프로그램 화면에는 활동이 2가지 유형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획안은 4, 5주 흐름으로 구성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과목은 신체입니다. 빅스플레이 신체 활동은 아이들의 기초 신체 능력을 고르게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율동, 체조, 체육, 요가와 필라테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움직임의 강약과 속도를 조절하고 몸의 균형과 조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경험은 모든 놀이와 일상활동의 기초가 되며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건강한 성장을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신체 활동은 리듬, 협응, 균형 등 다양한 움직임 요소를 주차별 활동을 통해 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는 퀴즈 율동 활동으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리듬감과 기본적인 신체 표현을 즐겨봅니다. 2주차는 퀴즈 율동 또는 퀴즈 체육 활동으로 기본적인 율동과 체육 동작을 통해 전신을 고르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3주차는 퀴즈 체조 활동으로 친구와 함께 움직이며 몸의 협응력과 상호작용을 경험합니다. 4주차는 퀴즈 요가와 필라테스 활동으로 호흡과 동작을 연결하며 자세를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느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활동은 연령별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해 동작의 난이도와 방식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교실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아이들이 영상을 보며 동작을 따라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사와 유아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율동, 체조, 요가 등 활동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몸을 직접 움직이며 경험하는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교실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활용하기 좋은 구성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몸을 가볍게 풀어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간단한 신체 자극이 필요할 때 등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본 5가지 활동 외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주도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기타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빅스TV는 영어 콘텐츠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연령 공통 서비스입니다. 영어 단어, 영어 동화, 영어 명화, 영어 동요 8종을 월별로 제공합니다. 유해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전이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빅스 어드벤처는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더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활동입니다. 총 3종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벤스의 돋보기는 숨은 그림을 찾는 관찰력 활동입니다. 배경 그림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있으며 연령에 따라 숨은 그림의 수량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낱말 사운드를 반복해 들을 수 있어 언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엘르의 바구니는 떨어지는 물건을 바구니에 담는 순발력 활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더 빠르게 떨어져 집중하며 도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바구니에 총 담은 개수를 친구와 함께 확인하며 수에 대한 흥미와 간단한 비교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의 그림 카드는 메모리 카드 방식의 기억력 활동입니다. 전 연령 공통 활동이지만 카드 수를 직접 선택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기억하고 뒤집어 보며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몬테소리는 유아가 직접 만지고 옮기고 비교하며 탐색하는 몬테소리 활동을 디지털 조작놀이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연령 공통 서비스입니다. 실물 교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화면 속 교구를 옮기고 맞추고 배열하며 눈으로 보고 조작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틀려도 다시 시도해보고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며 자율적인 탐색 경험을 쌓게 되고 그 안에서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스마트 몬테소리는 총 2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10개 이상의 미션을 통해 난이도가 서서히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령 구분 없이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게 스스로 선택하고 끝까지 도전해보는 자기주도적 탐색 활동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딩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죠? 점점 더 중요하고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접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에게 코딩은 컴퓨터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코딩은 연령 공통 활동으로 모아이 코딩과 클래식 코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아이 코딩은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코딩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보며 코딩의 기본 용어와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힙니다. 클래식 코딩은 계절별 클래식 영상을 감상한 뒤 단계별 코딩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과정 중심의 활동입니다. 아트 갤러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흰 캔버스와 그림이 움직이는 모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션 갤러리는 아이들이 도안을 꾸민 뒤 선택한 동작에 따라 그림이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완성한 작품은 전시하듯 모아볼 수 있는 내 갤러리에 저장되며 필요할 경우 다시 불러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뒤 저장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하루 활동을 마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기록하며 마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날의 기분을 선택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인식과 정서이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도장을 선택하면 기분을 고르는 즉시 자동으로 저장되고 촬영을 선택하면 기분을 고른 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5초 타이머 후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아이들의 선호에 맞게 도장 또는 촬영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기록해 보세요. 유아들이 태블릿으로 활동하다 보면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정에 전달되지 않아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빅스북은 매월 4주에 한 달 동안 학습한 내용을 회상하는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개별 유아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가정으로 나가는 결과물로 활용 가능하니 필요시 PDF로 다운받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스플레이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로 현장에서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빅스플레이 활용 팁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방향 소통으로 활용하기. 빅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혼자 화면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구조라는 점입니다. 함께 보기, 화이트보드, 실시간 퀴즈 기능을 활용해 아이들의 화면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의 피드백이 바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넣기. 빅스플레이는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는 수업용 콘텐츠라기보다 하루 일과 속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전위 시간에는 신체 활동 빅스티비 영어 노출, 놀이 시간에는 스마트 몬테소리 빅스 어드벤처 아트 갤러리, 특성화 시간에는 스피치, 미술, 수학, 신체, 영어, 등하원 시간에는 오늘 하루. 이처럼 일과 흐름에 맞춰 활용하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 시간은 짧고 명확하게. 무분별한 태블릿 사용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빅스플레이는 연령에 맞춘 짧고 집중된 사용 시간을 권장합니다. 3, 4세는 약 15분 내외, 5세는 약 20분 내외. 사용 시간을 미리 약속하면 아이들도 규칙을 이해하고 디지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함과 함께 활용하기. 빅스플레이는 즉흥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기보다 활동함과 함께 활용할 때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빅스웨어 교육계획안의 특성화 영역에서 요일별 활동안을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스피치, 화요일은 수학, 수요일은 영어, 목요일은 미술, 금요일은 신체처럼 요일 흐름에 맞춰 운영하시면 수업 준비와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다섯 번째, 기록과 결과물은 빅스북으로 마무리하기. 태블릿 활동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결과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빅스플레이는 빅스북을 통해 활동 결과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록, 학습 활동지 등을 월 단위로 모아 가정에 전달해 보세요. 선생님은 관리가 편해지고 부모님은 아이의 성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연구실은 올해도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